안녕하세요. 이재원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6장의 선형회로 및 재정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회로 해석에 대한 기법에 대한 공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교재에서 나와 있는 행렬과 행렬식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도록 하고 나중에 행렬이 나오면 그때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시면 선형 회로망과 전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선형 회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선형 회로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 전교 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은 R, L, C, G입니다. 즉 저항, 리액턴스, 그 다음에 컨덕턴스, 캐패시턴스, 컨덕턴스 이 네 가지인데 이 RLCG는 전원에 따라 그 값이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즉 외부의 영향에 그 순수한 값이 변하지 않는 그러한 소자를 우리는 이 RLCG를 뭐라고 하냐? 얘를 선형소자라고 합니다. 선형소자. 외부 전원의 영향에 받지 않고 그 값 자체가 변화하지 않는 것. 고유한 값을 갖는 그런 소자를 우리는 선형소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선형소자로 이루어진 회로를 우리는 선형회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형회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때 이 선형회로에 대한 어떤 해석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로 전압원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류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전압원은 일정한 전압을 공급하는 것을 전압원이라고 하고 전류원은 일정한 전류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압원을 등가회로로 나타내면 우리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전원 E가 있고요. 자, 여기에는 내부 저항 R이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전원에도 내부 저항이 있겠고요. 자, 전류원은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에 전류원 I가 있고요. 여기에는 내부 어드미턴스인 컨덕턴스라고 할까요? G라고 써보도록 하죠. 어드미턴스라고도 하고 이렇게 써볼까요? 자,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 등가회로를 나타냈을 때 자, 이상적인 전압원에서는 이 내부 저항이 작을수록 좋습니다. 즉 0이어야 되는 거고 자, 이상적인 전류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값이 즉 내부 임피던스가 이 값이 뭐여야 된다? 무한되어야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상적인 전압원은 내부 임피던스가 0. 이상적인 전류원은 내부 임피던스가 뭐다? 무한되어야 된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천천히 한번 증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압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하의 저항이 예를 들어 10ohm이다. 자, 여기에 전압이 10V다 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10ohm에 10V가 걸리겠죠. 그쵸? 그쵸? 자, 근데 여기에서 이것은 내부 저항이 언제 0일 때.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내부 저항이 예를 들어 10ohm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는 몇 볼트의 전압이 걸리겠습니까? 당연히 5볼트의 전압이 걸립니다. 즉 10볼트의 전원이 부하에는 5볼트 걸린다. 이거는 뭐야? 이상적인 전압원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상적인 전압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 내부 저항이 얼마나 된다? 0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적일 때. 즉 전압원은 내부 저항이 작을수록 어떻다? 좋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전류원의 경우에는 자,
여기에 부하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저항이 15입니다. 자, 여기에 전류원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전류원이. 자, 예를 들어 10A다라고 하면, 자, 이 상태에서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됩니까? 10A가 됩니다. 자, 이때 내부 임피던스가 만약에 예를 들어 15Ω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5A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 10A의 전류원이 부하에 5A밖에 공급할 수 없다 이거죠. 자, 근데 내부의 임피던스가 무한대라고 하는 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죠? 이러한 개방 상태라면 이 부하의 용량에 상관없이, 부하의 저항의 값에 상관없이 일정한 10A를 공급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상적인 전화원의 내부 저항은 0, 이상적인 전류원의 내부 임피던스는 무한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회로망의 정리, 재정리. 세 번째, 회로망의 재정리. 자, 이 회로망의 재정리에서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우느냐? 첫 번째는 중첩의 원리. 자, 두 번째는 태분항의 정리. 세 번째는 이제 노튼 정리. 네 번째는 밀만의 정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만의 정리. 요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첫 번째 요 중첩의 원리를, 자, 여기 있는 요 네 가지는 뭐 공식으로 설명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첩의 원리. 자, 중첩의 원리 회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 이러한 회로가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2옴, 여기도 2옴, 여기도 2옴. 자, 이때 전화번이 여기에 이렇게 있다라고 보고요. 자, 이 전화번은 6V다라고 보고, 여기에 전류원은 예를 들어 2A이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뭐 구하여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전류를 구할 때 중첩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전원이 있을 때 이 전원을 제거하고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제거하고 문제를 풀어서 구하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번만 남겨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 자, 전화번은 6V. 그쵸? 여기는 2옴. 2옴이 됩니다. 자, 이때 전류원을 제거할 때는 이 부분을 개방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상적인 전류원의 내부 저항은 뭐합니까? 무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라고 하는 건 뭡니까? 개방입니다. 즉,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그러니까 제거를 할 때 전화번은 단락을 하시고, 이 전류원은 뭘 한다? 개방을 하셔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류원을 없앨 때는 전류원은 있는 부분을 뭐 한다? 개방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전화번을 제거할 때는 자, 이렇게 한번 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을 제거할 때는 여기를 단락을 합니다.
자, 보시면 전화번은 없앨 때는 여기를 어떻게 한다? 단락을 한다. 그러니까 전화번은 단락, 전류는 어떻게 한다? 개방을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 부분은 전류가 이쪽이 개방되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고 이러한 폐회로가 구성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 저항은 4옴이고 전체 전압은 6V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얼마만큼의 2분의 3A만큼의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 2분의 3, 여기도 2분의 3A의 전류가 흐르더라. 그쵸? 자, 두 번째, 전류원만 있을 때에는, 자, 여기에는, 자, 2A가, 직렬이기 때문에 여기는 2A가 흐를 것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똑같은 전류,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똑같이 나눠지겠죠. 자, 이쪽 부분은 이런 방향으로 1A, 이쪽 부분은 아래 방향으로 1A의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자, 전류의 방향이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2분의 3A, 아래쪽으로 흐르는 전류 1A이기 때문에 2.5A의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여기 2A이기 때문에 여기는 2A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여기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얼마? 1.5A였습니까? 그래서 1.5. 자, 여기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1A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쪽으로는 0.5A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점에서 키르호프의 제1법칙, 들어오는 전류는 나오는 전류의 합과 같다. 들어오는 전류 2.5, 나가는 전류 2.5입니다. 성립이 됩니다. 즉, 이 중첩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전화번 또는 전류원을 각각 존재할 때 계산을 하여 합치는 그러한 방법을 중첩의 원리다라고 합니다. 즉, 회로 해석 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태분항 정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분항 정리. 자, 태분항 정리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자, 이러한 회로가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전원이 있다라고 보죠. 예를 들어 몇 볼트를 할까요? 10볼트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옴, 여기도 2옴, 여기도 2옴, 여기는 2옴이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가 라고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합성 저항을 구하여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구하지 않고 이 부분을 이렇게 자릅니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자르고, 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 이 점을 A점, 여기를 B점이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이러한 회로가 됩니다.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는 10V, 여기는 2옴, 여기는 2옴, 2옴. 이 부분은 A, 이 부분을 B가 됩니다. 자, 이때 이 회로를, 자, 요 자른 요만큼의 부분을 제가 이러한 회로로 만들겠다 이겁니다. 자, 이 회로를 이것과 같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를 VTH다라고 하고 태분항 등가 전압이고, 여기는 RTH다라고 해서 태분항 등가 저항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방법은 뭐냐? VTH는 첫 번째 VTH는 자, 이 부분을 제외한 여기에서 AB 간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AB 간에 걸리는 전압. AB 간에 걸리는 전압. 자, 그러면 여기 있는 2옴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전압이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2옴, 여기 2옴이 직렬회로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자, 똑같이 2옴이기 때문에 여기는 몇 볼트? 5볼트의 전압이 걸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VTH는 5볼트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탭이랑 등가 저항 RTH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우선 전원을 다 없앱니다. 자, 원래 이런 회로에서 전원을 없앱니다. 전압원은 뭐한다? 단락을 합니다. 자, 전압원은 뭐한다? 단락한다. 중첩의 원리랑 똑같습니다. 전압원은 단락, 전류원은 개방. 자, 이 부분을 단락을 하면 자, 이때 여기에서 AB에서 바라본 합성 임피던스 값입니다. 자, 여기 2옴과 여기 2옴은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똑같은 게 두 개 병렬 연결되면 몇 옴이 됩니까? 1옴이 됩니다. 즉, 이 부분은 몇 옴? 1옴 플러스 2옴 하기 때문에 RTH는 얼마가 된다? 3옴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RTH가 몇 옴? 3옴이 된다. AB 측에서 바라본 합성 임피던스란 얘기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회로는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자, 여기는 5V, 여기는 3옴, 여기는 2옴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쉽게 3옴, 2옴, 5옴에 5V의 전압이 걸리면 여기는 몇 암페어다? 5암페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5암페어가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태분항 등가회로, 그러니까 태분항 정리를 이용해서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노튼 정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튼 정리. 자, 노튼 정리는 태분항 정리와 어떤 반대, 쌍대가 되는 그러한 공식입니다. 자, 예를 들어, 자, 이 문제를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자,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는 10V가 되고요. 자, 여기에 2옴, 여기도 2옴, 여기도 2옴, 여기도 2옴입니다. 자, 노튼 정리라고 하는 것은, 자, 마찬가지로 요 부분을 자릅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것입니다. 자, 요 부분을 이렇게 자릅니다. 이렇게. 그쵸? 자릅니다. 이렇게. 자,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는, 자, 요 부분을 다시 분리해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10V, 여기는 2옴, 여기도 2옴, 여기도 2옴입니다. 자, 이때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렇게 만들 것입니다. 자, 여기는 전류원 I, NO, 여기는 Y, NO. 자, 이러한 등가회로로 만들 것이다 이겁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AB 단자를 여기에 A 다시 B 다시 요 단자를 단락시킵니다. 단락시킵니다.
자, 단락시키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O는.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자, 전체 저항이, 자, 여기는 똑같은 게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1옴. 여기는 2옴. 그쵸? 자, 전체 저항은 몇 옴입니까? 3옴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3분의 10A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똑같은 2옴이기 때문에 전류가 동일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여기는 6분의 10A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INO는 6분의 10A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럼 이게 6분의 10A가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요 부분에서 자, 전원을 제거를 합니다. 전원을 제거를 하면 여기는 전압원이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단락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때 여기서 바라봤을 때 저항의 값은 얼마입니까? 마찬가지로 3옴이 됩니다. 3옴. 그쵸? 얘는 3옴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똑같이 요것을 등가로 만들면, 자, 요게 이제 3옴이니까 얘가 3분의 1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Y라고 쓰지 말고 그냥 똑같이 임피던스라고 하면 이 부분이 3옴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등가회로로 그려보면 이러한 등가회로가 됩니다. 자, 요 AB 왼쪽 부분은 여기는 3분의 10A가 되고 이 부분이 3A, 이 부분은 지금 요 2옴인 2가 됩니다. 자, 이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한 것분의 3 더하기 2분의 남의 것 3, 그쵸? 곱하기 여기 6분의 10A죠. 곱하기 전체 전류 6분의 10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요것을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오냐? 요거랑 2, 요거랑 3, 요거랑 없어지면 1A가 나옵니다. 즉,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몇 A다? 1A가 된다. 즉,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몇 A가 된다? 1A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 태분항 정리에서 여기 5A가 아니라 5옴에 5V니까 당연히 여기 1A죠. 그죠? 잠깐 계산을 잘못했네요. 그죠? 자, 어쨌든 우리가 태분항 정리로 계산을 하든 노튼 정리로 계산을 하든 이 결과값은 어떻게 됩니까?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분항 정리를 쓰든 노튼 정리를 쓰든 동일한 값이 나오기 때문에 편한 방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밀만의 정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만의 정리 네 번째. 자, 밀만의 정리를 보시면 자, 네 번째 밀만의 정리. 자, 밀만의 정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만의 정리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이것입니다. 자, 여기에 전압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압원이 이렇게 있으면 전압원이 있고 거기 뭐 있습니까? 내부 저항이 있겠죠. 자, 예를 들어 여기는 10V이고 여기가 5옴이라면 이것을 전류원으로 변화시키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전압원에 대한 등가회로는 전압원과 직렬 연결된 임피던스. 자, 전류원은 전류원과 병렬 연결된 임피던스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등가 변환할 때 이 5옴은 얘가 여기 그대로 5옴 이렇게 오게 되고요. 자,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5옴을 10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10으로 나누면 얼마죠? 2A죠. 얘가
2A가 된다 이겁니다. 즉, 얘 두 개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서로 뭐 할 수 있다? 변환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쵸? 자, 왜 그런지 한번 보면, 자, 우리가 노튼 정리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노튼 정리에서, 자, 이런 회로에서, 노튼 정리는 얘를 이러한 등가 회로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그럼 보게 되면, 자, 여기는 10, 여기는 지금 5입니다. 노튼 정리 뭡니까? 이 개방된 부분을 뭐 한다? 단락시키고, 이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 얼마입니까? 5분의 10. 2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원을 제거하고, 즉, 전압원은 단락하고, 여기에서 바라봤을 때의 임피던스 얼마입니까? 5. 그러니까 5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노튼 정리에 의해서, 밀만의 정리는 요 두 개를 서로 뭐 할 수 있다? 서로 호환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 자, 이러한 회로가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회로. 자, 여기에 전압원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고, 자, 여기는 10, 여기는 20, 여기는 30V의 전압이 있다라고 보고, 자, 여기는 1옴, 여기는 2옴, 여기는 3옴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전체 전압은 얼마냐라고 하는 문제를 풀 수가 있겠더라. 자, 보시면 각각에 대해서 등가로 표현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전류원이 하나, 둘, 셋. 여기에 임피던스. 자,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전류원은 첫 번째 거 10V의 1옴은 10A죠. 그죠? 여기 10A. 그쵸? 자, 2옴의 10V는 10A에 여기 1옴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여기는 2옴에 20A니까 여기도 10A에 2옴. 자, 요거는 3분의 30하니까 10A에 3옴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총 얘 더하기 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30A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총 컨덕턴스는, 그죠? 컨덕턴스 G는 얼마입니까?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입니다. 어드미턴스라고 써도 되겠다. 그죠? 어드미턴스. 편하게 어드미턴스 Y는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압 V는 어떻게 구합니까? V는 IR이죠. 그죠?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뭐라고요? 어드미턴스 분의 I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전체 전류는 얼마입니까? 30. 그죠? 어드미턴스는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되더라 이겁니다. 자, 이것을 공식으로 하면, 자, 예를 들어 공식으로 하면 얘는 E1, 얘는 E2, 얘를 E3라고 하고요. 얘를 G1, 요것을 G2, 요것을 G3다 라고 하면 그대로, 자, 공식으로 적게 되면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얘는 G1분의 1 더하기 G2분의 1 더하기 G3분의 1이 되고요. 자, 이건 뭐다 합니까? 10A 어떻게 나온 겁니까? E1을 G1으로 나눈 거지 않습니까? G1분의 E1.
플러스 G2분의 E2 플러스 G3분의 E3 했을 때 여기에 전압 V를 우리가 구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게 밀만의 정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런 밀만의 정리로 구할 수도 있고요. 자, 다른 방법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방법으로 공식 똑같이 자, 여기에 전위가 V다라고 하면 자, 요점의 전위를 0전이라고 하면 요점의 전위는 V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때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3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림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보자 이겁니다. 자, 여기는 1옴, 여기는 2옴, 여기는 3옴이고, 여기는 10V, 20V, 30V인데, 자, 요점의 전위가, 자, 여기에 전압을 V다라고 하면, 이 의미는 요점의 전위가 0V라면, 요점의 전위는 V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가 V면, 여기도 V고, 여기도 V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때, 여기로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하고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하고 여기로 흐르는 전류는 I3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서? 이 점에서. 자, 그러면 KCL, 키르요프의 제1법칙이 뭡니까? 모든 전류의 합은 0이다. 즉 I1 더하기 I2 더하기 I3는 얼마다? 0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요점의 전위는 10V이고 요점의 전위는 20V이고 요점의 전위는 30V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위차가 얼마입니까? V-10이죠. 그죠? I1이라고 하는 것은 V-10 저항은 1옴 더하기 2분의 V-20 I2 그죠? 3분의 V-30 그렇죠? 이것이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거죠. 즉 여러분들이 이러한 KCL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뭐 할 수 있다? 풀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방법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첩의 원리, 테브랑의 정리, 노튼 정리, 밀만의 정리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점에 의한 해석이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로를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재에 보시게 되면 쌍대회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쌍대회로. 이 쌍대회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서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전화번의 반대는 전류원이 될 것이고 직렬은 병렬이 될 것이고 인덕턴스는 C, 캐패시턴스, 임피던스는 어드미턴스, 전압은 전류, Y형은 델타,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은 전압 법칙, 페에로 방정식은 마디 해석법, 개방회로는 단락, 테브랑은 노튼. 서로 이 반대되는 개념이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이 반대되는 게 무엇인가? 노튼 정리의 반대는 뭐다? 테브랑의 정리다. 이러한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6장에 관련된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관련된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